지금 가지고 계신 땅이 지금 이 논이 아니라 네, 옆에요. 이건 거죠? 네, 꿀밭이에요. 보셨을 때 어떠세요? 되게 그냥 시골이잖아요. 그냥 보시면은. 그냥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길 가다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냥 풀떼기잖아요. 그렇죠, 풀떼기죠. 제가 이거를 그때 그 경매로 평당 80만 원인가 뭐 샀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여기 바로 인근 땅 시세가 100이 넘었어요. 그때 당시. 지금은 더 올랐을 거고. 이런 소위 말하는 시골에서도 읍면리 이런 데서도 돈을 벌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완전 망했을 때는 월세 못 내가지고 쫓겨난 적도 있어요. 집주인한테. 그때 처음으로 느껴봤죠. 아, 이게 경제적으로 끝까지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렇게까지 사람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저렇게 힘들었던 시절도 내가 이겨냈는데, 그리고 이렇게 좋은 집도 내가 예전에 살아봤는데 나도 열심히 하면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지금 여기 쪽이 서초 레미안 퍼스트지가 옛날에 사셨던 곳이고, 네. 지금 바로 앞에는 원베일리죠 이게. 네, 그쵸. 요즘에 우리나라 지금 평당 가격 1인가요 이 아파트가? 네, 그쵸. 독립평형 가격이 저기가 한 40억 정도 될 거예요. 직장 다녀가지고는 사실 다 그러잖아요. 뭐 서울 어떻게 집을 사냐. 못 들어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현실적으로 서울에서 집도 사고 이렇게 네. 뭔가 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좀 예.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요? 조금이라도 현금 흐름 늘릴 수 있는 무언가를 좀 해봐야겠죠. 소액으로라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거를 하고, 그 다음에 무조건 소비를 늘리면 안 돼요. 돈 좀 번다고 차 바꾸지 마시고 골프 치지 마시고, 그러면서 그 모은 돈을 가지고 조금씩 자산 투자를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망하기 직전에, 저희 집이죠. 네, 망하기 직전에 마지막에 살았던 아파트고, 레미안 퍼스티지라고 하는 데고, 저는 여기 주공 일대 살았어요. 지금 시세가 30억은 넘습니다. 30평대 기준으로. 얼마 전에 오니까 저는 이제 옷을 잘 몰라요. 근데 같이 온 지인들이 하는 말이 초등학생들이 몽블랑인가 그걸 입고 다니는. 몽클레어? 몽클레어? 아, 몽클레어. 네, 몽클레어. 여기 살려면 그래도 뭐 한 2천만 원, 3천만 원은 벌어야 한 달에 뭐 유지는 되니까요. 제가 살 때도 좋은 돈이긴 했는데, 그 예전이랑 또 비교해 보면은 조금씩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게 확실히 좀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강남 8학군 출신으로 학창 시절부터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온 영필 씨. 현재는 재건축된 서울 반포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과거에 살았던 이 땅을 밟으며 잠깐 옛날을 추억하는 영필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윤영필이라고 하고, 유튜브 채널 게으른 연필이라고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각종 재테크도 그렇고, 제가 이제 직장 다니다 퇴사도 했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 얘기도 하고 마인드 얘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 뭐 유튜버 겸 개인 사업도 하고 있고, 소위 말하는 엔잡러죠. 여기가 서초구잖아요. 좋은 아파트들이 다 이렇게 줄줄이 있는 곳이고. 네, 좋죠. 여기도 좋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렇게 지금 오늘 뵀는데, 네. 여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초구에서 한 15년 살았어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나왔고, 제가 마지막에 살았던 서울 아파트가 여기 레미안 퍼스티지 재건축되기 전에 이제 주공 아파트예요. 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좀 힘들거나 아니면 좀 더 동기부여를 받고 싶거나 그러면 이제 사실 이쪽을 가끔씩 보거든요. 지금은 그럼 이쪽에 안 사시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이쪽에 안 살고 10대 때는 살다가 제가 이제 20대 때 부도가 났어요, 집이. 네, 그래서 아예 서초구 자체를 떠났죠. 어렸을 때 이렇게 부도가 났던 게 아니라 다 커서 부도가 나신 거예요? 예, 10대 때는 다 이제 잘 살다가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집이 완전히 어그러져 있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군대 입대할 때는 서초구 이제 이쪽 살다가 이제 휴가 나오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제 이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았죠. 집이 힘들긴 힘들어졌는데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졌다. 그 이후로 소위 말하는 경기 도민이 됐죠. 아직도 경기 도민이고 다시 들어오려고 하루하루 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좋은 곳에서 좀 부유하게 이렇게 자랐던 환경이었으니까, 네. 뭐 지금에서 오면 여러 가지 아련한 생각들이 많이 들겠네요. 그쵸. 근데 뭐 과거는 과거고 과거만 생각하면은 발전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있죠. 그럼 지금은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일단은 뭐 개인 사업 하고 있고요. 뭐 개인 사업이라고 하면은 뭐 에어비앤비도 하고 있고 온라인 쇼핑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도 뭐 경매도 하고 있고 일반 매매도 하고 있고요. 다양한 분야를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지금 혼자 하고 있어요, 사실. 네, 직원 없이. 근데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너무 다양한 일을 많이 하거나 하면 네.
뭐 한 가지를 제대로 해야지 약간 네.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부동산 투자나 뭐 토지 투자나 뭐 네. 그런 것들은 사실 뭔가 느낌이 네. 돈이 있어야 할 것 같고 그쵸. 좀 그렇잖아요. 맞아요. 청년 때 이제 20대 이후로 뭐 집이 좀 어려워지고 네. 네. 그럼 어떻게 뭐 사업을 하시게 된 거예요? 네. 원래는 이제 집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저는 대학교 다니면서 공부로 좀 이제 잘 돼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세무사 준비를 하다가 다 떨어졌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대학교를 제가 9년 다녔거든요. 그래서 30살에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취업을 했죠. 취업을 했는데, 그때도 제가 자취방을 50에 20으로 구하려고 했는데 그 돈이 아예 없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그때 서울에 있는 친척분한테 가서 100만 원 빌려 가지고 이제 좀 사정을 했죠. 이제 취업을 했는데 내가 들어갈 돈이 아예 없다. 근데 이제 저희 집 사정도 아시고 하니까 100만 원을 빌려줘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근데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월급을 받아도 그게 삶이 그렇게 나아지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투자는 하고 싶고, 근데 이제 여기서 살았던 제 친구들, 아직도 살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부모님 사례를 보면은 부동산을 좀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어찌됐든 조금 괜찮으시더라고요, 상황이. 네, 그래서 투자를 해야겠다 마음 먹었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방법을 막 골똘히 생각을 하다가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은행 가서 소위 말하는 마이너스 통장이죠. 네, 마이너스 통장 그때 3,800 받았어요. 네, 3,800으로 제 돈은 0이죠. 네, 그리고 아예 레버리지로 시작을 했죠. 그게 몇 년도였어요? 그게 2017년도. 그러니까 제가 첫 집을 산 게 2017년 4월에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7년 됐죠. 첫 집을 샀다는 게 이제 그 대출 받은 걸로 집을 사신 네, 거예요? 대출 받은 걸로 이제 그때 당시에 월세 투자를 좀 했어요. 그래서 그때 첫 집을 제가 3룸을 사가지고 아예 매매를 하신 거예요? 네, 아예 매매를 했죠. 3,800으로 매매가 돼요? 그래서 그때 매매가가 있으면은 그때는 담보대출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담보대출을 받고 보증금을 좀 적게 받아가지고 매가랑 차이를 좀 줄였어요. 그러면은 담보대출을 받았으면 이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이제 월세를 받잖아요. 그럼 그걸로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내고 남는 돈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나 하면은 한 25만 원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들어간 돈은 실투자금은 한 500 정도. 저는 사실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래요.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제가 실제로 1,000만 원 이상 주고 산 집은 거의 없어요. 다 1,000만 원 아래로만 샀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말씀하시면은 그냥 제 상황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만 찾았어요. 돈이 없다고 못한다고 생각 안 하고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때 당시에는 진짜 잃을 게 없었어요, 아예. 예, 왜냐면은 제가 그때 취업할 때쯤 저희 어머니가 또 뇌 그 꽈리라고 있어요. 뇌혈관 꽈리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거 시간 좀 지나면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뇌 수술을 하고, 그러면 뇌 수술을 하면은 병원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거에다가 아버지 어머니는 둘 다 신용불량자가 됐지. 예, 그러면은 집도 제대로 못 살아요. 예, 임차 보증금도 얼마 이상 넘어가면 다 뺏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정상적인 집에서도 살 수가 없던 상황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이 서초구 서초동 이 반포 쪽에서 제가 15년 살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집으로 갔을 때도 되게 기분이 뭐 그랬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라도 해보자, 간절함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이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끝없이 고민하기 시작한 영필 씨.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꾸준하게 살았던 그는 월급과 은행에서 받은 대출로 현재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30대 초반에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거죠? 맞아요. 그러면 회사를 다니시면서 네. 부업식으로 뭐 대출 받아가지고 조금씩 할 수 있는 걸 했다 네. 라는 말씀이시고요. 맨 처음에는 부동산 투자를 했고 돈이 조금씩 떨어지더라고요. 또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에어비앤비 얘기를 들어가지고 소액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근데 뭐든지 배우면은 좀 롱런 하신 분, 그리고 그 분야를 좀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 찾아가서 어떻게든 돈 내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부동산도 그랬고 에어비앤비도 그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에어비앤비도 잘 돼서 이제 쇼핑몰도 했거든요. 다들 근데 저한테 그 얘기는 해요. 세 개를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전 직장 다니면서 했잖아요. 그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를 해서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 갈아탔고요. 그 다음에 또 안정이 되면은 또 그 다음 걸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한꺼번에 시작을 안 했다는 거죠. 제가 그때 월급이
세금 떼고 한 300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300 좀 넘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그때 꽤 많이 받으셨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되게 운이 좋았죠. 그때 당시 직장에서. 왜냐면은 제가 공단을 다녔는데 일반적으로 공단에 있는 직장들이 월급이 높지가 않아요. 막상 들어가니까 조금 알짜 회사였죠. 저도 뭐 그때 당시 회사에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칼퇴도 하고 야근도 뭐 거의 없고 주말 근무도 거의 없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다 월급 이상은 다 만들고 나왔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성과는 이뤘다고 일반적으로 생각들은 하시거든요. 처음부터 저처럼 이제 제가 3개 했다고 해서 3개를 한꺼번에 다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어차피 하다가 지쳐요. 왜냐면은 성과가 금방 안 나와요.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저기 쇼핑몰 운영도 하신다 하셨잖아요. 네. 뭐 옷을 직접 동대문에서 떼가지고 파시고 그런 거예요? 아, 그런 건 아니고 이제 판매하는 데 중에 위탁을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 회사의 상품을 다른 마켓에 올려요. 그러면은 뭐 사람들이 주문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 회사에다 주문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 고객한테 보내달라. 그럼 나는 어떻게 보면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마케팅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올린다고 해서 다 사고 그런 것도 아니고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좀 마케팅이 크게 필요 없는 거 있죠. 예를 들어 생활 필수품. 서울 경기에 노후화된 아파트가 많아요. 한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 그런 집들 가면 보통 뭐가 있냐, 샤워 필터가 그게 있어요. 그 흰색짜리 필터 가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막 쓰다 보면 누래져요. 그 필터가. 싱크대도 그렇고. 그럼 그거는 갈아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각자 쓰는 그 필터의 모델들이나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는 굳이 마케팅을 안 해도 검색을 해서 나왔을 때 살 수만 있게 하면 되는 거죠. 경기랑 크게 상관없는 거 위주로만 해요. 저는 부동산도 아파트, 빌라, 토지, 지역은 거의 수도권. 지금은 생활이 그래도 좀 네. 안정이 되고 좀 네.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여유가 생기신 편인 거예요? 예전보다는 이제 그렇죠. 그러면 회사 월급 한 300만 원, 네. 부업으로 한 600만 원, 돈 1000만 원 가까이 꾸준하게 벌 때 예. 퇴사를 하시고 혼자 하겠다고 네. 마음 먹으신 네, 거구나. 맞아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고정비가 적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차도 그냥 LPG 중고차 타고 있고, 저는 이제 술 담배도 안 하거든요. 그렇게 크게 쓸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생각은 했죠. 내가 퇴사를 하면은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고정비 자체가 적으니까 망할 일은 없겠구나. 옛날에 이제 학창 시절에 살던 동네에 왔잖아요. 네.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네. 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다시 이쪽 서초 쪽으로 오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그런 것도 있죠. 예, 그러면 좋은데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난이도가 세지긴 했어요. 열심히 살아야죠. 누군가한테는 뭐 제가 다시 오면은 누군가한테는 꿈을 이뤘다고 했을 수도 있지만은 저한테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본전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시절도 겪어보고, 그러니까 좀 굉장히 오고 싶어요, 사실. 다 이쪽에 거주하거나 네. 건물이 있으시거나 하는 분들은 다 뭐 네. 하시는 분들이죠? 일단은 고소득 전문직, 예를 들어 의사 많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변호사. 다 참 돈을 버는 느낌이에요. 그쵸, 돈을 벌고 저보다 잘 되신 분들, 롱런하신 분들의 사례를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살고 있는 분들,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아직까지 살고 있을까? 우리 집은 망했는데.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실거주 이제 집이 있었던가, 아니면은 그거 이외로도 무언가를 조금씩 사놨죠. 그게 건물일 수도 있고, 저는 아직은 젊은 나이니까 좀 자산을 많이 사죠. 예를 들어 시차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뭐 토지라든가, 그런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20대 때 네. 가장 좋은 나이에 네. 활발하게 이렇게 뭘 할 수 있는 나이에 네. 이렇게 집이 어려워졌다고 했을 때 네. 뭔가 그 나이 때는 좀 그렇잖아요. 뭔가 비교하게 되고, 특히나 이제 그런 주위 친구들이나 주위 집들 보면 잘 사는 분들도 많고 하실 텐데 그런 상대적 박탈감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셨어요?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집이 이렇게까지 솔직히 망가진 줄은 몰랐고요. 그냥 힘들어졌다고만 알았지, 정확히 알았던 거는 제가 취업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제가 이제 어머니 부도도 살렸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원래는 이제 부도가 났으니까 소위 말하는 신용불량자죠.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해결을 하려고 채무액이라든가 이런 걸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다 보니까
이게 그때 안 거죠. 이게 아. 상황이 완전히 장난이 아니구나. 박탈감? 그런 거가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긴 해요, 사실. 근데 저는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쓰는 성격이라 나는 나대로 내 길이 있겠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항상 뭐 말씀하시는 거나 뭐 이런 생각하시는 마인드나 되게 긍정적이시고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신 것 같아요. 근데 긍정적이어야 위기가 와도 이겨냅니다. 그렇게 해도 이겨낼까 말까인데, 이게 저도 막 일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최대한 밖에 나가고, 제가 예전에 이제 완전 망했을 때는 월세 못 내가지고 쫓겨난 적도 있어요, 집주인한테. 그 집도 가봐요. 제가 그때 편의점 야간 알바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집에 왔죠. 그리고 자려고 누웠는데 밖에서 뭐가 막 쿵쾅쿵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그 월세를 못 내가지고 집주인이 소위 말하는 명도소송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문 따고 법 그걸 이제 붙이고 갔어요. 소송한 내용을. 그때 처음으로 느껴봤죠. 아, 이게 경제적으로 끝까지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렇게까지 사람이 되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저렇게 힘들었던 시절도 내가 이겨냈는데, 그리고 이렇게 좋은 집도 내가 예전에 살아봤는데 나도 열심히 하면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힘들 때마다 와요, 저도. 옛날에 살았던 동네에 와서 멋지게 발전한 주변을 바라보며 언젠가 자신 또한 비상하는 시간을 거쳐 다시 이곳에 오겠다는 다짐을 하는 영필 씨. 그럼 지금 여기 쪽이 서초 레미안 퍼스트지가 옛날에 사셨던 곳이고, 네. 지금 바로 앞에는 원베일리죠, 이게. 그쵸. 요즘에 우리나라 지금 평당 가격 1인가요, 이 아파트가? 국립평형 가격이 저기가 한 40억 정도 될 거예요. 34평형에 40억 정도 하는 아파트다. 40억 정도.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한강뷰 있거든요. 한강뷰는 더 프리미엄이 있죠. 근데 이제 여기가 3호선, 7호선, 9호선 있고 강남 가깝고 뭐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잘 돼 있고, 아, 이게 확실히 중심부에 사는 게 다 이유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 여기 사는 친구는 할아버지 때 망해가지고 강남 분양하니까 우리 그냥 거기서 살자고. 옛날에는 부촌이 종로였잖아요. 아, 종로에서 살다 망했대요. 그래서 와서 그냥 살다가 그냥 아직까지 살게 된 거죠. 언젠가는 뭐 20년 뒤에 이런 데서 다 살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올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한 달에 3,000원 버세요. 3,000이라고 말하는 기준이 있겠죠. 예를 들어 저 애들 있잖아요. 애기들 저기는 아직 어리지만 요즘에는 애들 데리고도 그냥 해외 많이 가대요. 제가 예전에 그 집이 좀 잘 살 때는 저희 아버지가 그 97년도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인천공항 없을 때예요. 아버지가 이제 캐나다로 갔다 오라 그래가지고 방학 때도 한 달씩 이제 소위 말하는 어학연수죠, 그게. 그렇게 갔다 왔었거든요. 외국 갔다 오면은 한 사람당 한 500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 가고 애들 가고 그러면은 애랑 엄마만 가면은 1,000, 애 둘이 있으면 1,500. 그거를 여름이랑 겨울에도 가죠. 차도 좋은 거 타야 되고 거기 학원비 생각 이상으로 많이 벌어야 되고 생각 이상으로 많이 씁니다. 웬만한 일반적인 사람은 다 이제 회사를 다니고 이제 직장 네. 다니잖아요. 네네네. 직장 다녀가지고는 사실 다 그러잖아요. 뭐 서울 어떻게 집을 사냐. 못 들어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현실적으로 서울에서 집도 사고 이렇게 네. 뭔가 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좀 예.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직장을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현금 흐름 늘릴 수 있는 무언가를 좀 해봐야겠죠. 소액으로라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걸 하고, 그 다음에 무조건 소비를 늘리면 안 돼요. 돈 좀 번다고 차 바꾸지 마시고 골프 치지 마시고 이게 좀 큰 돈 드는 거 하지 마시고 좀 루틴을 유지해야죠.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그게 거의 일정해서 좀 기계처럼 살아야 되는 시기가 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모은 돈을 가지고 조금씩 자산 투자를 해야 돼요. 이따가 이제 토지도 보러 갈 거지만,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토지도 보러 갈 거지만은 최근 한 3년 동안 토지를 많이 샀거든요. 근데 최근 3년 동안 아파트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나마 토지 투자를 해서 그래도 한 30%에서 50% 정도는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자산도 어떻게 보면 저도 좀 분산화 개념으로 가는 게, 계속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잘 될 수 있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올라갈 수 있지? 이 생각을 하거든요. 월급 300만 원 받으면서 뭐가 안 되니까 제가 맨 처음에 했던 게 월세를 이자 떼고 2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소소한데, 와, 내가 한 달에 그래도 세입자가 준 월세를 이자를 내고도 남는 20만 원으로 내가 매달 소고기를 먹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되게 행복했던 기억이 나요.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기 위해 수많은 밤을 지나온 영필 씨.
그래도 이젠 조금씩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다시 희망찬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상황을 직접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 가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제 경기도 평택에 가고 있고요. 제 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좀 저도 구경도 가고, 평택이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좋아졌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삼성도 들어오고 교통도 많이 좋아지고 그 근처에 이제 많은 신도시들도 생기면서 땅값도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아파트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토지 쪽으로도 어떻게 좀 괜찮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좀 그런 얘기도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럼 지금 그 땅에는 뭐 이렇게 건물이 있거나 하진 않고 그냥 네, 아직은 없고요. 죽은 땅인 거죠? 네, 그냥 아무것도 없는 땅이고 나중에 봐서 민박이나 이런 걸로 조금 해볼까 고민은 하고 있어요. 아니, 진짜 다방면으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가끔씩 요즘에도 가끔씩 하는 게 집 근처에서 쿠팡이츠예요. 쿠팡이츠 배달. 왜 그런 걸 하냐 그러면은, 자꾸 저도 어떻게 보면은 집이 망했다가 다시 일어난 케이스고, 그러다 보면 저도 사람인지라 초심을 자꾸 잃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쿠팡이츠 한번 하면은 한 2,500원, 3,500원 정도 남아요. 저한테 떨어지는 돈이. 그럼 그런 걸 하면서도 계속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배달 한번 갔다 오면은 또 날이 덥거나 비가 오거나 춥거나 가기 싫은 거를 또 갔다 오거든요. 그럼 그런 거 한두 번 갔다 오므로 인해서 조금 뿌듯함도 있고 돈에 대한 소중함도 알게 되고, 네, 가끔씩은 해요. 그럼 지금 이제 부모님의 어떤 그런 채무나 네. 그런 것들은 또 많이 괜찮으신 상태신 거예요? 어느 정도 해결은 다 됐죠. 외동이신가요? 아니요, 저 동생이 있어요. 네, 동생이 있는데 동생 결혼도 제가 시켜줬고, 동생 결혼할 때 신혼집이 제 집이었어요. 그때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았죠. 공짜로 주면 안 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집안을 거의 이렇게 세우셨네요. 근데 아직 뭐 멀었죠. 아까 보여드린 저기 레미안 가려면은 더 열심히 살아야죠. 이제 제 땅이 여기 근처에 있어요. 네, 제가 여기 땅을 매입했던 이유는 이 평택에서 이게 도로 공사를 하면서 이 도로가 새로 뚫려요. 예, 그럼 이게 소위 말하는 평택 고덕까지 거의 이어지는 도로거든요. 제가 땅을 살 때만 해도 이 상태가 아니고 막힌 길이었어요. 이 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한 4년 후쯤이면 개통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저기 그 고덕까지 접근성이 더 좋아지겠죠. 저도 오랜만에 왔는데 이렇게 바뀐 거를 그래도 저는 1년에 한 번씩은 와요. 그럼 제가 1년에 한 번씩 올 때마다 이 도로의 공사 상황이 많이 달라진 걸 느낄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런 걸 보면서 내 생각이 맞았구나 틀렸구나, 아니면 공사가 생각보다 늦게 되네, 이런 거를 조금 또 와서 파악을 하는 거죠. 엄청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 같네요. 공부 많이 하죠. 공부도 공부지만 현장을 많이 가야죠. 그러니까 1년에 제가 4만 킬로씩 운전을 하는 거예요. 오. 이제 이쪽에 사는데 저쪽에 지금 보시면은 도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저 네. 바다북 쪽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평택에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북쪽이랑 남쪽에도 토지가 각각 다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 평택 토지는 제가 가진 토지 중에서 제일 작아요. 이거 125평이고, 저는 이제 뭐 남쪽이랑 북쪽 해가지고 한 2,000평 정도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 투자는 뭐 중요한 원인은 일단은 도로 접근성, 입지죠. 결론적으로 토지 같은 경우에는 용도도 많이 봐야 돼요. 이걸로 뭐 건축행위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보셨을 때 어떠세요? 되게 그냥 시골이잖아요. 그냥 보시면은 네네. 시골인데 또 누군가는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있다. 제가 이거를 그때 그 경매로 평당 80만 원인가 뭐 그렇게 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바로 인근 땅 시세가 100이 넘었어요. 그때 당시. 지금은 더 올랐을 거고. 지금 가지고 계신 땅이 지금 이 논이 아니라 옆에요. 이건 거죠? 네, 꿀밭이에요. 이거를 보시고 산 거죠? 와서 보고 샀죠. 이 컨테이너 그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좀 보유용으로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 옆에 건물처럼 좀 집을 짓고 뭘 좀 해볼까. 이쪽에다가 이제 타가지고 좀 흙이랑 좀 덮어가지고. 네. 그냥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길 가다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냥 풀떼기잖아요. 그렇죠, 풀떼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돈 주고 사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이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는 풀떼기이긴 한데
그 옆에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주택처럼 조금 뭔가 잘 가다듬어 가지고 뭔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쵸? 그런 그쵸? 장소네요. 저는 네, 아무것도 네. 없는 줄 알았어요. 그쵸. 땅이라고 해서 그냥. 진짜 아무것도 없어. 풀떼기밖에 없잖아요 지금. 아, 네. 그렇긴 한데 이제 주위에 뭐 주택도 아. 있고 나름대로 뭐 논밭도 있고 뭐 여기 바로 학교가 학교예요. 있어가지고 예, 학교예요. 네. 근데 유치원이랑 학교랑 같이 있잖아요 이런 시골은. 네네. 그래서 사람도 그렇게 많이 안 다닐 거고 이렇게 집 짓고 사는 거는 뭐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평택을 이렇게까지 오는 이유는 이렇게 누군가는 계속 이런 뭐 소위 말하는 시골에서도 읍면리 이런 데서도 돈을 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얘기를 해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죠. 촬영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경제적인 위기는 누구나 오고요. 안 올 수가 없는 거고 그게 뭐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뭐 저처럼 가족 빚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너무 그런 거에 낙담하지 마시고 그냥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진짜 겪어보니까 죽는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막 소액으로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의문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검증하고 행동하고 노력하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밑바닥이라고 생각하면은 더 이상 내려갈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꼈고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그렇게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희망이 있다는 거 아닐까요?